당신은 누구에게나 동일한 모습을 보이나요? 청담동의 어느 고급 레스토랑, 평범한 서빙 직원처럼 보이는 이 여성의 정체는 사실 100억대 자산가입니다. 그녀가 자신의 딸이 사랑하는 남자를 몰래 지켜본 이유는 사람은 숟가락을 들 때보다 내려놓을 때 본성이 드러난다는 말처럼 완벽한 신사로 보이던 예비 사위의 이면에는 충격적인 비밀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오늘 밝혀질 청담동 반찬집 사장님의 위장 취업과 예비 사위의 가면이 벗겨지는 순간 여러분은 인간의 진짜 모습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청담동 고급 이탈리안 레스토랑 벨라노테의 오늘 저녁은 유난히 로맨틱한 분위기로 가득 찼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은 한 커플, 바로 이강현과 한유진이죠. 강현은 오늘 특별한 계획을 세웠답니다. 검은색 정장을 완벽하게 차려입은 그는 안주머니를 잡고 만지작거리며 초조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오늘 와인이 특별히 좋네요. 유진 씨를 위해 특별히 골랐습니다. 강현의 말에 유진은 수줍게 웃으며 와인잔을 들었죠. 그때 나이 지긋한 서빙 직원이 조용히 다가와 테이블을 세팅합니다. 바로 한이모라 불리는 이 여성은 사실 유진의 어머니 한지우였어요. 딸이 모르게 이 레스토랑에서 일한 지 이제 막 일주일째입니다. 이 음식 맛있게 드시고 행복하세요. 지우는 담담한 표정으로 말했지만 내심 강현을 유심히 관찰 중이었답니다. 그녀의 날카로운 눈은 강현이 자신에게 시선 한번 제대로 주지 않는 것을 놓치지 않았죠. 유진 씨, 사실 오늘 이 자리에 당신을 초대한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강현이 주머니에서 작은 보석함을 꺼내자 유진의 눈이 동그래졌어요. 결정적인 순간 지우는 와인을 리필하러 다가갔습니다. 한유진 씨, 당신과 평생을 함께하고 싶습니다. 결혼해 주시겠어요? 감동의 순간 유진은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죠. 하지만 바로 그때 지우의 손에서 와인병이 살짝 기울어집니다. 다행히 쏟아지진 않았지만 강현의 표정이 순간 일그러졌어요. 죄송합니다. 지우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주의해 주세요. 강현은 억지 미소를 지었지만 서빙 직원을 향한 눈빛은 차갑기 그지없었어요. 지우는 그 눈빛을 놓치지 않았답니다. 와, 이 반지 정말 예쁘네요. 엄마한테도 꼭 보여드리고 싶어요. 유진의 행복한 목소리에 지우는 뒤에서 쓸쓸한 미소를 지었죠. 그녀는 조용히 뒤로 물러나 다른 테이블을 서빙하면서도 딸과 예비 사위의 대화를 귀 기울여 들었습니다. 장모님도 분명 마음에 드실 거예요. 제가 최선을 다해 공손하게 대하겠습니다. 강현의 말에 지우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나를 바로 앞에 두고도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상대방을 진심으로 바라보는 걸까 하는 의문이 들었죠. 저녁 내내 지우는 강현의 모든 행동을 지켜봤습니다. 유진에게는 다정하고 배려 넘치는 모습, 하지만 서빙 직원들에게는 눈도 마주치지 않고 대화할 때마다 약간 귀찮은 듯한 태도. 이런 이중적인 모습에 지우의 마음은 점점 무거워졌어요. 손님들 다 가셨어요? 오늘 참 바빴네요. 식당 문이 닫히고 김세라 실장이 지우에게 다가왔습니다. 청담동에서 10년 넘게 식당을 운영해온 세라는 지우와 오랜 친구 사이죠. 지우가 위장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것도 세라의 도움이 있었기에 가능했답니다. 세라야, 사람은 숟가락을 들 때보다 내려놓을 때 본성이 드러난다고 했잖아. 지우는 테이블을 정리하며 말했어요. 강현과 유진이 떠난 자리에는 아직도 샴페인 향기가 맴돌고 있었죠. 오늘 특별한 손님이 왔나 봐요. 아까부터 표정이 심상치 않던데. 세라가 지우의 어깨를 툭 치며 물었습니다. 내 딸과 결혼하겠다는 사람이었어. 겉모습은 그럴듯했지만 지우의 목소리가 한층 낮아졌어요. 아이고 대박이네. 그런데 왜 그렇게 시무룩해요? 사위 후보가 마음에 안 드나 봐요. 지우는 한숨을 쉬며 아까 있었던 일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강현이 얼마나 유진에게는 다정하게 대했는지, 하지만 서빙 직원들에게는 얼마나 무심했는지. 특히 와인병을 살짝 기울였을 때 보였던 그 순간적인 얼굴 표정이 잊히질 않았죠. 그거 하나로 판단하기엔 너무 성급한 것 아닐까요? 세라가 조심스레 물었어요. 세라야, 난 68년을 살아왔어. 사람 눈빛만 봐도 마음이 보여. 내 느낌이 틀린 적 없었잖아.
지우는 앞치마를 벗으며 진지하게 말했어요. 그때 갑자기 지우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다름 아닌 유진이었죠. 엄마, 큰일 났어요. 아니, 기쁜 일이 생겼어요. 유진의 흥분된 목소리가 전화기를 타고 들려왔어요. 무슨 일인데 그래? 지우는 이미 다 알고 있으면서도 모르는 척 물었습니다. 강현 오빠가 오늘 청혼했어요. 드디어 결혼하게 됐어요. 엄마, 내일 저녁에 시간 되세요? 강현 오빠를 정식으로 소개하고 싶은데. 지우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어요. 딸의 기쁨에 찬 목소리를 들으니 마음이 복잡했죠. 한편으로는 기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래, 내일 저녁에 우리 집에서 만나자. 엄마가 맛있는 음식 준비할게. 전화를 끄는 지우는 물끄러미 손안에 휴대폰을 바라봤어요. 세라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다가왔죠. 어쩔 거예요? 그냥 딸에게 사실을 말해버릴까요? 지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그럴 수는 없어. 유진이 상처받을 거야. 난 그 사람을 좀 더 지켜볼 거야. 사람은 고개 숙일 줄 아는지를 보면 된다고 했잖아. 세라는 지우의 이런 모습이 익숙했어요. 언제나 차분하게 상황을 분석하고 서두르지 않는 지혜로운 모습이었죠. 하지만 딸의 행복이 걸린 문제라 평소보다 더 진지해 보였습니다. 다음 한 달간 계속 여기서 일할 거예요. 그래, 그 사람의 본 모습을 더 봐야겠어. 나는 내 딸의 평생 행복을 지켜야 하니까. 다음 날 아침, 지우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요. 붉은색 립스틱을 꺼내 입술에 바르고 고급스러운 블라우스와 치마를 꺼내 입었어요. 거울 앞에 선 지우의 모습은 청담동의 당당한 건물주 그 자체였죠. 오늘만큼은 진짜 내 모습을 보여줘야겠네. 하지만 곧 지우는 다시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검은색 앞치마와 머리망을 챙겨 가방에 넣고 집을 나섰어요. 오늘도 한이모로 변신할 준비를 마친 거죠. 지우 씨, 오늘도 출근이에요. 딸 약혼자 만난다면서요. 식당에 도착하자 세라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어요. 지우는 조용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녁에 만나기로 했어. 그 전에 좀 더 관찰해 볼 거야. 세라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말했죠. 정말 대단하시네. 나였으면 못 참았을 거예요. 그때 주방에서 일하는 최 요리사가 지우에게 다가왔습니다. 어제 서빙하시는 모습 봤어요. 처음 하시는 건 맞아요? 어색해 보이던데. 지우는 쑥스럽게 웃었어요. 맞아요. 이렇게 남을 위해 고개 숙이고 서빙하는 건 처음이라. 오전 시간 지우는 서빙 연습을 했습니다. 무거운 쟁반을 들고 균형을 잡는 법, 와인을 따르는 방법, 테이블 세팅하는 순서까지. 모든 것이 새롭고 어색했죠. 한 번은 물잔을 떨어뜨려 깨기도 했고 메뉴판을 거꾸로 들고 손님에게 건네기도 했어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지우가 허둥지둥 깨진 유리 조각을 치우려 하자 주방 직원들이 웃음을 터뜨렸죠. 한이모 여기서 제일 연세 많으신 분이 제일 귀여우시네요. 지우도 함께 웃었지만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이 테이블에 앉던 내가 이제는 물컵을 들고 서 있네. 자존심이 상할 법도 하지만 딸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이 정도쯤이야. 점심시간이 되자 강연이 식당에 들어왔어요. 오늘은 회사 동료들과 함께였죠. 지우는 얼른 모자를 더 깊게 눌러쓰고 서빙을 시작했습니다. 오늘의 스페셜 파스타 나왔습니다. 지우가 음식을 테이블에 놓자 강현은 고개도 들지 않고 여기 소금 좀 가져다 주세요 라고 말했어요. 정중한 부탁이 아니라 명령하는 듯한 말투였죠. 지우는 무표정으로 소금을 가져다 주며 강현의 모든 행동을 눈에 담았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강현과 동료들이 계산을 하러 갔을 때였어요. 지우는 테이블을 정리하다가 우연히 강현의 대화를 엿듣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녁에 장모님 만나러 가요. 어때요? 긴장되죠? 뭐가 긴장돼? 난 이미 유진이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았는걸. 이제 장모만 공략하면 끝이야. 지우의 손이 잠시 멈칫했어요. 공략이라니. 마치 게임이나 전략을 말하는 것 같은 그 단어가 마음에 걸렸죠. 다음 며칠 동안 강현은 놀라울 정도로 자주 식당을 찾았습니다. 때로는 유진과 함께, 때로는 회사 동료들과, 그리고 가끔은 혼자서 말이죠. 지우는 마치 다큐멘터리 촬영하듯 예비 사위의 모든 모습을 관찰했어요. 우리 유진이가 정말 예쁘죠?
처음 봤을 때부터 운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유진과 함께 있을 때의 강연은 마치 로맨틱 코미디의 주인공 같았어요. 유진의 말 한마디에 배꼽을 잡고 웃고 그녀의 손을 꼭 잡아주며 심지어 유진이 화장실에 갔다 오는 짧은 시간에도 그리워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죠. 하지만 유진이 자리를 비우면 강연의 표정은 마치 가면을 벗은 듯 차갑게 변했습니다. 이 파스타 소스가 너무 짜네요. 다시 가져다 주세요. 지우는 강연의 냉정한 목소리에 눈을 동그랗게 떴어요. 방금 전까지 유진에게 이 파스타 정말 맛있네요 라고 칭찬하던 사람이 맞나 싶었죠. 어느 날은 강연히 동료들과 점심을 먹다가 물을 쏟는 해프닝이 벌어졌습니다. 지우가 재빨리 수건을 가져다 주자 강연은 짜증스런 표정으로 수건을 낚아채며 말했어요. 조금만 더 조심하시죠. 내 셔츠가 다 젖잖아요. 그런데 바로 그때 유진이 깜짝 방문한 거예요. 화장실에서 막 나온 지우는 유진을 발견하고 화들짝 놀랐지만 딸은 다행히 엄마를 알아보지 못했답니다. 강연 오빠. 깜짝 놀랐죠. 회사 근처라 들렀어요. 유진의 목소리에 강연의 표정이 순식간에 바뀌었어요. 마치 스위치를 누른 것처럼 미소가 환하게 피어났죠. 와, 유진아. 이렇게 와줘서 고마워. 마침 점심 먹고 있었어. 방금 전까지 짜증내던 그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지우는 이 광경을 보며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한이모님. 강연이 갑자기 친절하게 지우를 불렀습니다. 아까는 제가 좀 성급했네요. 정말 죄송합니다. 여기 물 한 잔 더 부탁드릴게요. 지우는 어색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세라가 옆에서 그 상황을 지켜보다가 지우에게 속삭였어요. 저 사람 진짜 직원들한테는 눈빛도 안 줘요. 유진 씨 있을 때만 천사처럼 굴더라고요. 지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는 주방장이 한창 투덜거리고 있었어요. 아까 그 손님 국 식었다고 3번이나 돌려보냈어. 근데 유진 씨 오니까 갑자기 정말 맛있는 국이에요. 감사합니다. 하래. 진짜 이중적이다니까. 지우는 말없이 물잔을 들고 홀로 나갔습니다. 이제 확신이 들었어요. 강연의 두 얼굴, 그것은 우연이 아니라 습관이었던 거죠. 일주일 후 지우는 이제 어엿한 베테랑 서빙 직원이 되었습니다. 손님들 앞에서 와인을 따를 때도 손이 덜 떨리고 무거운 접시도 균형 있게 나를 수 있게 되었죠. 그런데 오늘은 조금 특별한 날이었어요. 강연히 회사 중역들과 중요한 미팅을 위해 예약을 한 날이었거든요. 한이모님, 오늘 특별히 부탁드릴게요. 3시에 중요한 손님들이 오시는데 저희 테이블만 집중해서 봐주세요. 강연의 부탁에 지우는 공손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속으로는 이런 모습 유진이도 봤으면 좋겠네라고 생각했지만요. 걱정 마세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확히 3시 고급 양복을 차려입은 사업가들이 식당으로 들어왔어요. 그들 중에는 유명한 건설회사 대표도 있었죠. 지우는 창업주 시절부터 그를 알아보았습니다. 예전에 부동산 거래로 몇 번 만난 적이 있었거든요. 이쪽으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지우는 그들을 테이블로 안내하며 속으로 웃었어요. 내가 청담동 빌딩 셋의 주인인 걸 저 사람들이 알면 놀라겠지. 미팅은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강연은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진지하고 예리한 모습으로 사업 계획을 설명했어요. 지우도 그의 능력은 인정할 수밖에 없었죠. 회의가 끝나고 손님들이 차례로 자리를 떴을 때 강연의 동료 하나만 남았습니다. 지우는 테이블을 정리하기 위해 다가갔고 그때였어요. 문득 귀에 들려온 대화가 그녀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습니다. 형, 드디어 계약 성사됐네. 이거 결혼하기 전에 해내면 진급은 따놓은 당상이야. 그래, 이제 결혼만 하면 되는데. 장모가 좀 까다롭대. 유진이 어머니가 심지가 센 편이래. 지우는 귀를 쫑긋 세웠어요. 자신에 대한 이야기였으니까요. 걱정 마, 나 장모님 공략 전문가잖아. 처음엔 다 그래. 선물 몇 번 챙겨드리고 효도 한번 확실히 보여주면 돼. 강연의 동료가 킬킬거리며 말했죠. 그 순간 지우의 손에서 접시가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질 뻔했어요. 다행히 그녀는 재빨리 접시를 붙잡았지만 마음은 이미 산산조각 났답니다. 유진이가 순진해서 다루기 쉬워. 장모님만 넘기면 끝이야. 그리고 결혼하면
너도 알잖아. 결혼은 전략이지. 강연의 말에 지우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이렇게 노골적으로 자신의 딸을 이용하려는 모습에 분노가 차올랐지만 아직은 참아야 했죠. 와, 역시 우리 팀장님. 근데 장모님이 부자라면서요. 그거 완전 대박 아니에요? 그래, 청담동에서 반찬 가게 하시는데 알고 보니 건물도 몇 채 가지고 계시대. 상당한 자산가야. 지우는 입술을 꽉 깨물었어요. 강연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처럼 가슴을 찔렀지만 증거를 확보하기 전까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답니다. 결정의 날이 드디어 왔습니다. 지우는 아침부터 요리 준비에 몰두했어요. 오늘은 그녀의 정체가 드러나는 날이니까요. 소고기 갈비찜, 전복죽, 10가지가 넘는 반찬들. 마치 작은 잔치를 차리는 듯 했죠. 엄마, 이렇게까지 준비하실 필요 없었는데. 강현 오빠 부담스러워할 것 같아요. 유진이 주방에 들어와 말했어요. 지우는 잠시 칼질을 멈추고 딸을 바라봤습니다. 우리 딸이 선택한 사람, 제대로 대접해야지. 유진은 엄마의 어깨를 꼭 안아주었어요. 역시 우리 엄마가 최고예요. 근데 왜 앞치마가 이렇게 많아요? 저것도 엄마 앞치마인가요? 테이블 위에 놓인 검은색 앞치마를 가리키는 유진을 향해 지우는 미소만 지었답니다. 나중에 알게 될 거야. 저녁 6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유진이 반갑게 문을 열자 정장 차림에 강연이 꽃다발과 와인을 들고 서 있었어요. 장모님께 드리는 작은 선물입니다. 강연은 공손하게 허리를 숙였죠. 지우는 미소를 지으며 선물을 받아들었어요. 고맙습니다. 식사 준비됐으니 앉으시죠. 세 사람은 테이블에 앉았고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식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강연은 유진의 어머니에게 최대한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해 애쓰는 모습이었어요. 장모님, 요리 실력이 정말 대단하시네요. 청담동 반찬 가게가 유명하다더니 그 이유를 알겠습니다. 지우는 와인을 따르며 담담하게 말했어요. 사람의 진짜 맛은 겉모습이 아니라 속에 있는 법이죠. 식사가 어느 정도 진행되었을 때였어요. 지우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강현 씨, 우리가 처음 만난 날은 언제라고 생각하세요? 강현이 의아한 표정으로 대답했죠. 오늘이요. 아니, 유진이 소개팅 자리에서 사진을 보여주셨으니 그때가 되겠네요. 지우는 주방으로 향했다가 검은색 앞치마와 머리망을 들고 돌아왔어요. 유진과 강현의 눈이 동그랗게 커졌답니다. 우리가 처음 만난 날은 그날이 아니에요. 바로 강현 씨가 유진이에게 청혼했던 그 식당에서였죠. 지우가 천천히 앞치마를 두르자 강현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유진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둘을 번갈아 바라봤죠. 엄마, 무슨 말씀이세요? 그게 무슨... 지우는 차분하게 설명을 이어갔어요. 나는 딸이 선택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었어. 그래서 세라의 도움을 받아 식당에서 일하기 시작했단다. 그리고는 핸드폰을 꺼내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결혼은 전략이지. 유진이가 순진해서 다루기 쉬워 강연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려왔죠. 그리고 청담동 반찬가게 사장인 줄 알았죠. 전 이 지역 빌딩 세 채의 주인입니다. 지우의 당당한 선언에 강연은 마치 얼음이 된 것처럼 굳어버렸어요. 방 안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강연의 얼굴은 이제 백지장처럼 하얗게 변했어요. 하지만 그는 곧 침착함을 되찾고 상황을 수습하려 했죠. 장모님, 이건 오해입니다. 그때 저는 그냥 회사 동료와 농담을 한 것뿐이에요. 제가 어떻게 유진이를 진심으로 사랑하는지는. 지우가 손을 들어 강연의 말을 끊었습니다. 더 이상의 거짓말은 그만하세요. 당신의 진짜 모습을 봤어요. 유진이에게 다정한 모습, 하지만 서빙 직원들에게 보이는 냉정한 태도. 그리고는 휴대폰에서 사진 몇 장을 꺼내 테이블에 펼쳐놓았어요. 다양한 상황에서 포착된 강연의 이중적인 모습이었죠. 유진은 사진을 보며 점점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리고 식당 직원들의 증언도 있어요. 지우가 말을 이었습니다. 최 주방장님이 당신 국 식었다며 3번이나 돌려보냈다는 것도 알고 있죠. 강연은 마치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필사적으로 변명했어요. 사람이 바쁘면 실수도 하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제 사랑을 의심하시면. 유진이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죠. 오빠, 정말 그런 말을 했어요?
결혼은 전략이라고. 내가 순진해서 다루기 쉽다고. 강현은 말을 더듬었어요. 그건 그냥 남자들끼리 하는 농담이야. 진심이 아니었어. 농담도 진심에서 나오는 법이죠. 지우가 차분하게 말했어요. 당신이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가 바로 당신의 진짜 모습입니다. 유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우리가 사랑이었던 적은 있었나요? 강현은 입을 다물었어요. 더 이상 변명할 말이 없었죠. 그의 침묵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때 지우가 일어나 딸을 감싸 안았어요. 괜찮아, 유진아. 이렇게라도 알게 되어서 다행이야. 강현은 마지막으로 자존심을 세우려 했습니다. 뭐 어때요? 다들 이렇게 결혼하는 거 아닌가요? 누구나 이해관계가 있는 거고. 그 말에 유진이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어요. 눈물과 웃음이 뒤섞인 기이한 장면이었죠. 강현 오빠, 내가 그렇게 어려 보였어요? 내 마음을 가지고 장난친 거예요. 그러더니 유진은 테이블에 놓인 와인을 집어들었습니다. 지우와 강현은 그녀가 무엇을 할지 긴장된 표정으로 지켜봤어요. 하지만 유진은 그저 와인을 천천히 잔에 따르더니 자기 잔만 가득 채웠습니다. 건배해요, 오빠. 당신의 실패한 전략에. 유진의 당당한 모습에 지우는 미소 지었어요. 그리고 딸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죠. 사랑은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식탁을 정리하는 손에서 보이는 거란다. 진심은 아무도 보지 않을 때도 변하지 않는 법이지. 봄이 찾아온 3개월 후 유진은 집 근처 아동센터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했어요. 강현과의 이별 후 한동안 방에만 틀어박혀 있던 유진이었지만 지우의 따뜻한 격려와 지지 덕분에 조금씩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었죠. 아이들과 함께하면 마음이 치유된다더니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유진이 어느 날 저녁 봉사활동을 마치고 돌아와 지우에게 말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생기가 돌았어요. 그래? 봉사활동이 그렇게 좋아? 지우가 기쁜 표정으로 물었어요. 네. 아이들이 너무 순수하고 귀여워요. 그리고 어제부터 새로 오신 선생님도 있는데. 유진의 말끝이 흐려지며 얼굴이 살짝 붉어졌어요. 지우는 그 모습을 놓치지 않았답니다. 어떤 선생님인데? 왜 갑자기 얼굴이 빨개지지? 유진은 쑥스러운 듯 웃으며 말했죠. 아동 상담사로 오신 윤도훈 선생님이에요. 32살이시고 조용하지만 아이들을 대하는 모습이 정말 따뜻해요. 지우는 미소를 지었어요. 오랜만에 딸의 눈에서 반짝임을 발견했거든요. 다음 주 토요일 아동센터 가족 행사가 열렸습니다. 지우도 유진의 초대로 함께 참석했죠. 그곳에서 지우는 드디어 윤도훈을 만날 수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한유진 선생님 어머니시죠? 많이 들었습니다. 도훈은 공손하게 인사하며 지우에게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넸습니다. 그 모습에 지우는 무언가 다른 것을 느꼈어요. 이전에 만났던 강현과는 다른 진정성이 느껴졌죠. 행사가 진행되는 동안 지우는 도훈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그는 아이들에게 친절했고 학부모들에게 예의 바르게 대했으며 뒤에서 일하는 청소 아주머니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잊지 않았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아무도 보지 않을 때였죠. 행사가 끝나고 사람들이 대부분 떠난 뒤 도훈은 혼자서 조용히 쓰레기를 줍고 의자를 정리했어요. 자신의 행동을 누가 알아주길 바라는 마음 없이 그저 당연하다는 듯이요. 지우는 그 모습을 보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답니다. 엄마 어때요? 도훈 선생님? 행사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유진이 조심스레 물었어요. 지우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대답했습니다. 이번엔 내가 앞치마를 두르지 않아도 될 것 같구나. 유진은 그 말뜻을 알아차리고 환하게 웃었어요. 그때 갑자기 핸드폰이 울렸죠. 발신자는 바로 도훈이었습니다. 내일 저녁에 괜찮으시면 두 분 다 우리 센터 근처 분식집에 초대하고 싶은데요. 제가 가끔 가는 곳인데 떡볶이가 정말 맛있어요. 호텔이나 고급 레스토랑이 아닌 소박한 분식집. 하지만 그 진심 어린 초대에 유진의 눈이 반짝였어요. 몇 주 후 지우의 반찬 가게에 도훈이 찾아왔습니다. 수줍은 표정으로 유진과 더 자주 만나도 되는지 허락을 구하러 온 거였죠. 지우는 따뜻한 미소로 그를 맞이했어요. 도훈 씨, 한 가지만 물어봐도 될까요? 네, 말씀하세요. 당신에게 진짜 사랑이란 무엇인가요?
도훈은 잠시 생각하더니 진지하게 대답했어요. 진짜 사랑은 상대를 바라볼 때, 반짝이는 눈동자보다 아무도 안 볼 때도 예의 있는 손끝에서 드러나는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우의 눈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 대답은 마치 자신의 마음을 읽은 것 같았으니까요.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나요? 사람의 진짜 모습은 언제, 어디서 드러날까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더 놀라운 반전과 가슴 찡한 사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놓치지 마세요.